반갑습니다. 프라임 경찰 간부 이순환 경찰학 과목을 맡은 오현웅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후배님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이순환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학과를 졸업했고요. 이렇게 시험을 좀 붙었습니다. 이게 뭐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학이 좋게 말하면 종합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 짬뽕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학, 행정법, 범죄학, 수사학, 형법, 형소법, 경찰 법령, 경찰 실무까지 이 다양한 학문들의 이 종합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 과목들을 그냥 공부한 것이 아니라 시험 과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어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과 필연이 합쳐진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연히 이 경찰공제 과장님께서 저한테 책을 한번 펴내보라라고 하셔서 한번 책을 냈어요. 근데 그 과장님이랑 또 마음이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한번 써봐라 저것도 써봐라. 그래서 근무하면서 이 경찰 관련된 교재들 수험서들에 대한 이 집필 활동을 계속 좀 해왔고요. 다 우연에 의해서 또 경찰청 인재선발계장님께서 출제 한번 들어와 봐라 라고 해서 한번 들어갔는데 또 인재선발계 직원분들하고 또 이게 쿵짝이 좀 잘 맞더라고요. 뭐 다음에도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도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 경찰 안에서 이 출제위원 채점위원으로 저보다 많이 들어가신 분은 안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가 이 경찰학 강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연들 속에서 필연적으로 제가 경찰학 강사가 될 운명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필연적으로 경찰학 강사가 되었어만 했던 사람, 이 오현웅을 믿고 한번 따라와 보셔도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부터 여러분 시험이 10월 17일이시죠? 3달 남은 기간인 남은 시점인 7월 2일부터 총 10회에 걸쳐서 진행되고요. 강의 교재는 제가 지은 오한마 요약서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한마가 이제 주기적인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오현웅과 함께 마지막까지 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오한마로 경찰학 때려 부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저기 프라임 그 경감부 담당 과장님께서 제가 이제 강의가 이제 정해진 다음에 제가 경찰공제회 실무종합 기본서 편저자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자로서 경찰공제회 실무종합교재의 저자로서 실무종합을 통째로 한번 요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경찰학인데 왜 실무종합으로 하느냐, 그 이유가 아마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경감부 시험은 누가 출제하느냐? 지금 우리 경감부 시험 출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요, 외부 위원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외부 위원들만 참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 위원이 함께 참여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서 교육 마치고 일선에 가시면 처음 어느 분은 경찰학 고득점자겠죠. 그 분들은 여기 이제 그 경찰대학에 이렇게 불려가셔서 선발되셔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관시험의 전통이 이 경찰공제 실무종합교재에서 뭐 많이 나올 때는 그냥 뭐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올해 작년하고 재작년은 조금 덜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이 경찰공제 실무종합교재이기 때문에 그 저자로서 실무종합을 통째로 좀 요리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경찰공제 실무종합 문제집을 완벽하게 이렇게 요약한 오한마 요약서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오한마 요약서로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것이냐. 첫째, 이 실무정보를 완전 정복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강의 기간이 10일이라는 다소 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까지 뭐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다 건드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부분, 중요한 부분, 암기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은 싸그리 다 건드려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이 암기 문구를 소화시켜 드리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쭉쭉쭉 읽어 가시죠. 근데 그 읽어 가시는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읽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게 흔들리거든요. 하나씩 낱개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엮어 주셔야 되는데, 그 엮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 되는 것이 이 암기 문구거든요. 그래서 암기 문구는 제가 오엄마 요약서의 이 실무종합 안에 있는 암기 문구를 군데군데 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뼈까지 발라 드실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 뇌리에 심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번 이순환 강의가, 제가 맡은 이순환 강의가 7월 2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본 시험에 한 3개월 남짓 전 시점인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무종합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수험에 총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이런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합격하려면,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제 생각을 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인드 관리다. 이 마인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경감부에 들어오기 전에 행시를 준비할 때,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떨어져서 제가 경감부에 들어왔습니다만, 행시를 준비하면서 영어 점수를 제가 한 65점 정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 65점을 맞기 위해서 매일 서너 시간씩 매일 공부를 했거든요. 매일 서너 시간씩 왜 공부를 하느냐? 65점을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65점을 지켰어요. 그 65점이라는 점수가 뭐 많지도 않지만 또 적지도 않은 점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뒤에 경감부 합격해서 들어와서 한 2, 3년 구르다가 어느 날 한 10월 말쯤에 이 필이 꽂혔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행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준비하려고 하니까 1차 시험이 한 3달여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계획을 짜야 되는데, 옛날처럼 영어를 하루에 서너 시간씩 공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한 게 있어요. 영어를 하루에 30분씩 하자. 그런데 갑자기 제 머리에 어떤 필 같은 것이 꽂히더라고요. 야, 오연웅,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영어 90점 100점 맞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미국인으로 태어났니? 이런 질문이 저한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너도 할 수 있다. 내가 비록 하루에 30분 공부를 하지만 그 영어 실력을 시험 당일날 반드시 끌어올리는 그런 영어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됐어요.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때 저 90점에서 조금 못 미치는 87.5 맞았어요. 그때 뭐 영어 시험이 쉽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달라진 것은 제 정신만 달라졌거든요. 여러분, 서울대생이 있고요, 서울대 아닌 학생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아닌 학생들이 왜 서울대를 못 갔을까요? 서울대생은 서울대 갈 운명이 있었고, 서울대생 아닌 사람들은 서울대 가지 못할 운명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대생이 아닌 분들이 서울대를 못 간 것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었고, 공부를 하면 1등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그렇게 조물주가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 거기서부터 이 공부가 시작돼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객관식 1등을 목표로 하셔야 된다. 이 말은 우리 시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경감부 시험은 객관식에서 200% 2배수를 뽑아서 그 인원만 주관식 채점을 해서 1.5배수 150%를 선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시험에서 1차에서 선발된 인원을 확정한 다음에 2차를 보게 되면 죽기 살기로 2차 시험을 보죠. 그런데 1차 시험의 합격 여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2차 시험을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내가 1차 객관식 통과 여부를 모르는데 마치 1차 시험을 잘못 본 것 같아. 그러고 나서 2차 시험을, 이 주관식을 딱 접해. 근데 주관식 시험지를 보니까 뭐 아리까리한 문제가 있어. 여러분, 포기는 아닌데 포기 비슷한 심정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주관식 망쳐버려요. 그런 분들이 이 200% 주관식 시점이 되는 200% 안에는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은, 우리 경감부 시험은 객관식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끝난 그 시점에 내가 객관식 정말 잘 봤다, 주관식만 살짝 타 넘어가면 시험에 분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야 주관식 시험지를 딱 받아봤을 때 설사 잘 모르는 문제라든가 좀 헷갈리는 문제라 이런 것들이 나왔어도 이 어떤 초능력 같은 것들이 발휘하는 것이, 객관식 시험을 잘 봐서 이 주관식만 넣으면 된다, 그런 어떤 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을 반드시 잘 보셔야 된다, 객관식을 1등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객관식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여러분, 계획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들의 성공은 계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의 성공은 계획이다. 그 계획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계획이 뭐냐, 이 수험 계획의 핵심은 공부량입니다. 여러분, 공부량 뭐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이 책을 보는데 이 책을 뭐 열흘에 독파를 할 것인지 2주에 독파를 할 것인지, 그래서 하루에 뭐 100페이지를 볼 것인지 또는 뭐 80페이지를 볼 것인지, 이게 그냥 계획입니다. 이걸 가지고 밀고 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아무 계획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 끝나는 시간까지 그냥 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냥 뭐 10페이지 8페이지 7페이지 그냥 끝날 때까지 그렇게 되게. 그러나 내 공부 목표량이 100페이지로 딱 정해져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1시까지 공부를 한다 라고 하면 11시가 다가오면 이 100페이지에 못 미쳤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7, 8시, 9시 되면서 마지막에 피치를 쫙 올리게 됩니다. 이때 공부량도 늘릴 수 있습니다만 내 집중도도 늘려서 많이 보면서 더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기본이 공부량이다. 그래서 공부량을 간단하게 공부량을 계획하는, 거기서부터 이 수험생활 전반을 이어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입체적인 공부가 되셔야 한다, 디테일을 살리셔야 된다, 이게 다 연관된 문제인데요, 무슨 말씀이시냐,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부라는 것이 책을 읽어요,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다 책을 많이 읽으면, 회독을 많이 하면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저한테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고 기억이 되고 암기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뇌가 희한해서 반복하면 내 뇌리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반복을 해도 어떤 부분은 계속 막 뇌에서 튕겨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지만 그 방식과 다른 방식을 좀 섞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정독과 속독을 섞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립니다. 뭐냐면 정독으로 계속 나가시면요 이것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회독을 이걸 또 이 선을 제대로 그으려면 또 회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독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독에다가 속독을 그어 주셔야 됩니다. 정독에다가 속독을 그어 주시면 내 뇌리에 다른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내 뇌에서 튕겨져 나가는 일정 부분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독과 속독을 섞어 주셔야 된다. 어떻게? 정독 한번, 속독 한번, 또는 정독 한번, 속독 2번 이렇게 섞어 주시되, 속독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긴 나무젓가락이나 볼펜이나 긴 나무젓가락 이런 것을 딱 들고 책을 밑줄을 딱 이렇게 딱딱 그어가면서 눈만 쭉쭉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독할 때보다 속도가 한 2배 이상 나도록 그렇게 해서 눈에만 익혀주시는 그런 속독을 정독 사이에 섞어줘 보십시오.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암기입니다. 여러분, 이 암기를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다 공부 취향이 따로 있습니다만, 이 암기를 어떤 특정 시점에만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은 곧,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번에는 쭉 읽고 예를 들어서 뭐 시험 한 3달 남은 그 시점부터 뭐 암기 들어간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암기를 너무 어려운 작업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암기란 것은 사실 생활하거든요. 이 계속 읽어가는 거 옆에 암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기를 반드시 이번에 다 암기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암기 문구를 뭐 살짝 생각이라도 하면서 쭉쭉쭉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살짝 암기 문구를 생각하면서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한번 외워보고 그 다음에는 확실히 한번 더 외워보고 이런 식으로 암기 문구를 계속 생활화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암기 문구를 이 내 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암기 문구가 많이 나와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도 암기 문구화 되지 않은 부분들을 계속 암기 문구를 정리하셔야 되겠죠. 암기 문구가 없는 책들은 계속 내가 암기 문구를 정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 때 직전이 되면 내 책에 상당 부분이 암기 문구화 돼 있어야 된다. 그 작업을 전 수험 기간을 거쳐서 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디테일을 살리셔야 되는데, 암기 문구도 사실은 디테일입니다만 이 디테일이 뭐냐, 여러분 똑같이 공부를 해요.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집니다. 왜 합격하고 왜 떨어질까요? 열심히 하지만 이 디테일을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디테일을 너무 살리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디테일을 살려주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아까 뭐 암기 문구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뭐 계획은 공부량 간단하게 정하는 거 그 자체가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디테일도요. 너무 복잡하게 막 내 공부를 하루 종일 디테일로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엮으려고 하시면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2, 3일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되는 디테일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그거를 그 한두 가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 많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건데, 하루에 식사를 이렇게 3번 하시지 않습니까? 또 뭐 집까지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모든 시간을 다 공부 생각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독서실에 앉아서도 공부를 하는데 나머지 뭐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뭐 자기 전에도 계속 공부 생각만 한다. 뇌가 폭발해 버리겠죠. 그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시점을 뽑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 식사할 때만 뭘 하느냐, 내가 공부한 것을, 이건 특히 주관식에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내가 오늘 공부한 것 또는 어제 공부한 거를 내 머릿속에 주제를 꺼내 보는 겁니다. 주제를 꺼내 보고 목차를 생각해 보고 그 목차의 키워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주제를 꺼내봐. 이제 목차를 하나씩 해봅니다. 각 목차에 뭐가 있는지. 뭐 이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딱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이 뇌에서는 계속 이렇게 책만 읽다가 이런 것들이 옆에 딱 치고 들어오니까 내 뇌에 딱 엮이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않는 이 엮이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험 기간 내내 한번 해보시라. 근데 이것을 뭐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다 한다.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최소한에서 뭐 점심 식사 정도만, 그러면 그 시간이 한 4, 50분 정도 하루에 챙기는 겁니다. 그 하루에 4, 50분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 4, 50분이 내가 공부한 것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됩니다. 그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예를 드는 겁니다. 하루에 공부를 10시간, 8시간, 12시간 하는데 내가 공부를 11시까지 한다라고 하면 10시 50분까지만 공부를 하시고 10분을 빼놓는 겁니다. 10분이 될 수도 있고 20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10시 50분까지 공부를 하고 10분을 빼놔요. 그 10분을 뭘 하느냐, 그러면 공부를 하는 내 입장에서는 10시 50분이 다가오면 이 집중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겠죠. 그래서 뭐 9시, 9시 반 넘어가서부터 10시 50분까지 이 막판 이 피치를 쫙 올리게 됩니다. 올리다가 마지막 10분은 어차피 11시에 끝나나 10시 50분에 끝나나 이 마지막 피치 이런 것은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을 빼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10분을 어디에다 쓰느냐, 한번 반복하는 데 쓰는 겁니다.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중요한 대목을 쫙쫙쫙쫙 찝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 연필로 살짝 중요한 것들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이미 체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마지막 10분이나 20분 사이에 쫙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뇌리에서는 오늘 공부를 사실은 한 바퀴 도는 건데 마지막 정리 작업 때문에 마치 2바퀴를 돈 것 같은 효과를 뇌리에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여러분 디테일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디테일들을 전부 다 사용하시려면 쓰러지시고, 그것이 아니라 디테일의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정도를 수험기간 내내 꾸준히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당락을 이끌어줄 것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남은 기간 7월 초 만나볼 때까지
화이팅 하시고 건투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7월 초에 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